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힐링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 홍익학당에서 미는 거는 이거죠. 철학 힐링. 예, 글자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철학 힐링. 이게 왜 힐링 하려면 철학 힐링 아니고 안 된다. 양심 힐링 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양심이 동양에서는 양심 그랬고 서양에서는 이성 그랬는데 이게 다 철학의 핵심이죠. 이 이성이나 양심은요, 선악을 판단하고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거 어려워요. 어디 인간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이 철학지능이 사실은 영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중지능 보면 뭐 음악지능, 공간지능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필요하신 지능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모든 지능을 넘어선 지능이 영성지능입니다. 영성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뭐 또 뭐죠? 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뭐 별걸 다 잘할 수 있지만 운동을 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지능을 가지고 남과 이 사회에서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 그거는 철학지능이 결정합니다. 영성지능, 여러분의 수준. 예,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또 삶의 본질이 뭐라고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래서 우주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진리는 뭐냐? 많은 철학자들이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이 연구한 결과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라는 양심의 명령에 최고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 이게 성인이고 철인이고 이런 어떤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성지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있든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고 우리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우리 민족이 얘기해왔던 인류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야 이롭게 하죠. 이 양심의 명령들에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걸 얼마나 알고 소화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지능입니다. 여러분이 뭐 학력이 좋을 수도 있고 다중지능 중에 뭐 다양한 지능들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는 영성지능의 깊이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인류에 도움을 주고 갔는지 해를 주고 갔는지. 뭐 히틀러 머리 좋죠. 예, 천재적인 뭐 다 스탈린, 레닌, 뭐 모택동 다 재능 좋은 사람들인데 인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부분도 있죠. 예, 그게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면 영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 양심과 이성을 얼마나 활용하고 쓰는지가 영성지능인데, 예,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는 게 철학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희노애락이, 이 꼬일 대로 꼬인 희노애락이 여러분을 이제 괴롭혀도 이거를 갑자기 이제 풀겠다고 명상을 하고 자연에 가서 살고 일시적으로는 이게 쉬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악 판단이 엉망인 분이 영성을 발현할지 모르는 분이 어떻게 영원하게 자기 마음을 힐링했다고 다스렸다고 치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게 황제내경에 보면요. 황제내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내경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거는 제가 늘 그리는 거죠. 오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참나의 자리라고 하죠. 참나가 있고 우리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는 대표적으로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감은 일단 빼고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황제내경에 보면요. 이 인간의 감정을 7감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7감정이요. 몸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에고의 또 다른 영역이 뭡니까? 이게 오감의 영역인데 우리 몸뚱이랑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많은 원인이 생각, 감정이 균형을 잃어서 꼬여서라는 거예요. 요즘 뭐 많죠. 이런 거.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서양에서 들어온 기법들. 그 뿌리가요, 다 황제내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내경을 한번 정확히 동양 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황제내경에
이 인간의 감정을 7개로 해놨는데 이게 오행으로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게 있는데 이쪽이 뭐라고 하나요? 제가 희. 예, 욕망이 가운데 욕망이 토. 욕망이 이루어진 이쪽은 오행에서 목이잖아요. 예, 이걸 목으로 보고요. 목. 동쪽은 목. 서쪽은요. 금기운. 북쪽은 수기운. 남쪽은 불기운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태극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걸 희노애락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해보면 기쁨보다는 락이 즐거움이 더 크고 예, 분노가 서늘해지고 분노가 커지면 이제 슬픔이 되죠. 이렇게 발산과 가운데 욕망이 있고요. 희노애락 욕망만 가지고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황제의 경에서는 좀 더 다른 칠정을 가지고 이제 분류합니다. 비슷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 희노애락이 이 기쁨만 해도요, 단순한 목 기운이 아니라 목생화의 기운이에요. 나무가 불로 자라나는. 그래서 불 쪽에 배당할 수도 있고, 목 쪽에도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경에서는 이거를 여기다 배당합니다. 기쁨. 예, 희열. 지금 희락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희락. 아무튼 즐거운 거는 불기운에. 감정이 확 업된 거니까, 이쪽에. 그럼 목기운에다가 뭐를 했냐면요. 분노가 지금 금기운에 있죠. 근데 이 분노 기운은요, 금극목기운이에요. 쇠가 나무를 치는 기운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라는 힘이 있어요. 단순한 서늘한 기운이 아니라 치솟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받으시면 뒷목 잡으시죠. 기운이 뻗치니까요, 이 뇌를 칩니다, 기운이. 그래서 뻗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에다 놓습니다. 분노. 예. 희, 노.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근심우자. 예. 근심. 근심이나 슬픔. 이제 약간 다른데요. 근심이 좀 더 간 건데, 여기서는 이 근심과 슬픔은 이 수기운에 있는데, 이 그 황제내경에서는 보다 더 수기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 그리고 놀램. 공경경자에다 말 맞자 하면 놀랜다는 겁니다. 자, 두려운 거랑 놀란 거랑 좀 다르죠. 누가 와 하면 놀래죠. 근데 두려움은요,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우신 거죠. 놀랄 경우는 갑자기 당한 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가운데는요, 생각사자에 해당돼서 고민. 여기서 이 사는요, 생각이죠. 자, 황제내경의 생각과 감정을 7개로 다룹니다. 희, 노, 우, 사, 비, 공, 경 해서 7감정이에요. 자, 이게 황제내경으로 보는 게 편하냐면 동양 최고의 의학서이면서 이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황제내경에만 있는 거냐? 그럼 유학은 희노애락으로 보고 이 한의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봤느냐? 아니에요. 같이 봤어요. 유학에서도 중용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용에서는 희노애락을 잘 다스리면 성인이다. 자, 중용에서는요, 우리의 이 순수한 참나, 양심을 가지고, 여기가 양심 자리죠. 양심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면, 참나의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면 성인이다 이랬습니다. 중용과 지금 한의학이 또 만나요. 중용에서는 이 양심을 잘 닦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중.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는 걸 화. 자, 중과 화.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학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정심조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분노와 기쁨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 감정이 치우치면 정심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황제내경에서 쓰는 감정 분류법을 또 채택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 썼다는 거예요. 유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통합적으로 바라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황제내경 가지고 보면은, 황제내경에 보면은 감정과 몸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데, 이 중간을 매개하는 게 기운이에요. 자, 생각, 감정에서 이 오감에서요,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에너지체의 문제랑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에너지랑 물질은 좀 다르죠. 하지만 두 개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에 치우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라는 감정에 치우침. 기운이 뻗치겠죠. 기운이 치솟아요. 그래서 몸의 장부 중에는 목 기운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간이 상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또 반대로 기쁨이 지나치면, 희노애락은요, 인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루 써셔야 되는데, 즐거움에 너무 균형이 몰려가지고,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한 5분 정도만 즐거워하시고 나오세요 하는데 못 나오는 경우.
못 나오게 되면 즐거움에 빠지겠죠. 중독되겠죠. 그러면요, 심장이 불기운을 맡은 게 심장이라 너무 치솟으니까 심장이 상해요. 기운이 늘어지면서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는 기운이 늘어지고 심장이 상한다. 황제내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근심이나 슬픔, 폐병 걸린다고 하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 시인들 보면 폐병 걸리고 하죠. 너무 우울해하니까요. 기운이 우울해하니까 폐에서 온몸으로, 폐는요, 새로운 공기를 받아가지고 이 온몸에 퍼뜨리는 기관인데 퍼지질 않는 거예요. 기운이 퍼지질 않으니까 그게 폐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이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요. 이 놀래고 두려운 건요, 깜짝 놀라면 에너지가 쪼그라들겠죠. 예,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에너지 제일 강한 물기운에 해당되고요. 이 놀램이 오래되면 기운이 쪼그라들어서 퍼지질 않아요. 인체에서. 이 하초에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상사병 있죠. 여기 항상 상자 쓰면 상사예요. 고민이 늘 이어지는 상태, 상사병. 그러니까 뭔가 애인 누구 생각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계속 나는 보고 싶은데 저쪽은 연락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계속되겠죠. 그러면 위가 상해요. 여기 가운데는 비위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위에 뭔가 뭉칩니다. 기운이 토기운 때문에요. 응집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면 토기운을 해서 기운이 응집되면서 여기 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만 해도요, 책을 하나 쓰면요, 여기 바로 기운이 뭉쳐요. 책을 하나 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 찾아봐야죠. 뭔 내용 쓸지, 어떤 주장을 어디까지 할지, 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게요. 무한해지거든요. 그러면요, 바로 기운이 여기서 뭉칩니다. 이 책 딱 쓰고 나면 풀려요. 그래서 신나서 있다가 다음 책을 쓸 생각하면 다시 뭉쳐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로고스의 구현입니다. 여러분, 이 참나 안에는요, 고차원 로고스인 이니에지의 로고스,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로고스가 있고, 저차원인 에고를 통해서는 희노애락, 방금처럼 희노우사 비공경의 로고스가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다 로고스라는 겁니다. 법칙. 로고스는 법칙인데요. 기쁨이라는 법칙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신한테서, 신 안에 기쁨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슬픔의 에너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정보가 없는데. 우주에 있는 정보대로 구현하는 건데 보십시오. 이 저차원적인 차원에서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희노애락에 여동색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이 중에 조금만 어디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쳐도 에너지의 몸에 바로 무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잘못 쓰셔도 금방 몸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오래됐을 때는 뭔가 물질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황제내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내경의 한의학이나 중용, 유교의 교과서인 중용이나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요. 뭔 얘기를 하냐면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천하의 중심자리고 하느님 자리다.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는 것은 최고의 조화로움이다. 중심과 조화만 잘 잡히면 성인이다. 그래서 천지를 살리고 천지를 돕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초월해서 참나 상태로 있으면 모든 병이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뭔 얘기냐면요. 희노애락 각각의 로고스가 여러분 참나 안에 있다가 모든 건 참나에서 나와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참나 안에서요. 여러분 감정을 생각 감정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저차원적으로 표현이 돼요. 고차원적인 이니지의 로고스가 오행의 로고스가 저차원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게 희노애락입니다. 욕망이 성취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분노하는 탐진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 탐진치가 없을 수 없고 균형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이 희노애락의 작용을 이 탐진치의 방향으로 덜 흐르게 해가지고 양심의 방향으로 좀 더 흐르게 하면요. 큰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욕망도 분노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각각의 로고스가 우리 감정을 통해서 저차원적으로 발현될 때 그놈이 이 균형을 깨요.
하나에 집착할 때는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의 로고스에만 집착할 때는 저차원적인 것들은요, 몸의 균형을, 마음의 균형을 다 깨놓습니다. 이때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플 때 균형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도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희노애락 차원에서, 양심 빼고 얘기합니다. 희노애락 차원에서 만약에 균형을 잡으려면요, 오행이론을 이용하면요, 이게 있어요. 나무는 누가 때려잡을까요? 쇠가요. 쇠로 나무 치면 잘리죠. 그러면요, 분노가 너무 심할 때는요, 이 금기운, 분노가 너무 심할 때는 금기운을 쓰면 돼요. 이 슬픔이나 근심. 여러분, 화가 너무 났을 때는요, 좀 짠한 거 봐보세요. 짠한 거, 분노가 좀 녹아요. 자, 만약에 기쁨이 너무 지나치면요, 불은 누가 끄나요? 물이. 그 물 기운이 뭡니까? 두려운 거. 기쁨이 너무 막 로또 당첨돼서 좋을 때는 뭘 두려워하면 되겠죠. 이걸 또 내 가족들이,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면 기쁨이 좀 가시겠죠. 두려운 감정이 기쁨을 누릅니다. 또, 이거 아주 원초적인 지금 설명이에요. 오행만 가지고. 오행 상극으로. 금 기운은 뭐가 녹이죠? 쇠는 뭐가 녹이죠? 불이 녹여요. 근심이 너무 심할 때는 좀 웃으세요. 기쁜 일 찾으세요. 좀이라도 재미난 일 찾아서 근심을 깨시고요. 그 다음에 놀래미, 수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수는 뭐가 누르나요? 너무 쪼그라들어 있으면요, 그걸 좀 더 균형을 잡아주는 게 토국수입니다. 토가 수를 잡아줘요. 물을요, 그냥 놔두면 흘러버리잖아요. 땅은 물을 머금어 주죠. 예, 땅이 이 물을요, 너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줍니다. 너무 쪼그라든 걸 막아줘요. 그럼 땅은 뭡니까? 고민이에요. 너무 두려우실 때는 좀 고민을 하세요. 두려움에 빠져 계지 마시고,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너무 고민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는 누가 누르나요? 목극토.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오죠. 예. 고민이 너무 심하시면요, 좀 분발해 보세요. 분노. 그냥 막 남한테 화를 내시라는 게 아니라, 예. 너무 고민에 빠져 계실 때는 좀 분노의 에너지를 써서 분발하셔가지고, 예. 욕도 좀 하시고, 성질도 좀 내시고, 치고 나오세요. 그 상황에서. 한 에너지에 너무 고정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찾아서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방금 말한 균형은 형이하 차원에서 저 차원 로고스들을 가지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부부간의 역학 어떤 이 힘의 싸움에서 균형이 겨우 유지돼 간다. 행복할까요? 그것만으로는 행복한지 알 수 없죠. 예, 이 저차원적 차원에서 힘의 균형, 미소가 겨우 이 힘의 균형으로 냉전 체계를 유지해 간다.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현상계의 균형, 이 저차원적 균형만 가지고는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지금 쌈만 안 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고차원적인 로고스를 끌어내야만 이 문제들이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즉, 지구의 냉전을 녹이려면 미소 간의 그런 단순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지구를 정복해야, 정의라는 로고스가 지구 전체에 만연해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가정도 그래요. 사랑이 흐를 때, 정의가 흐를 때 가족 문제들이 힘의 균형을 따지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요? 이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해가지고, 예, 아까 뭘 하면 울면 좋겠습니까? 금기운은 뭘 치죠? 나무. 너무 분노했을 때 좀 울어서 좀 풀고,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스트레스 너무 받았을 때는 좀 우시면 기분 좋은 이유가, 좀 슬퍼하시는 게, 슬픈 영화 보고 한번 우는 게 희노애락의 조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으로만 푸셔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철학 힐링이라고, 양심 힐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차원적인 로고스에 있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등장하면 여러분 감정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든 균형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예, 그냥 녹듯이 참나 안에서 감정들이 녹아서 잘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힘을 안 써도 알아서 균형을 찾아버려요. 우주적인 고차원적인 힘을 갖다 쓰는 겁니다. 고차원 로고스를 쓴다는 거.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희노애락이 균형을 잃었을 때 이거를 균형을 잡아줄 가장 쉬운 방법, 몰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로고스, 저차원적 로고스에 빠져 계시지 않아요. 저차원적인 하나의 상에 집착해 계시지 않아요. 초월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인의예지의 고차원 로고스가 등장해 버리면서 우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 여기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주의 근원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로고스, 그런 법칙과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보세요. 이 감정들의 부조화가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몸에 난 병까지도 몰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평온, 완전의 로고스가 나오면서 여러분 몸을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루에 한 10분만, 5분만 틈나는 대로 명상만 하고 계셔도 감정과 몸이 최대한 균형 잡힌 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더 보태주는 게 편안하다, 괜찮다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 몸을 좀 더 힘을 내라고 응원까지 해주시면 더욱 쉽게 고차원적인 로고스가 여러분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상을 또 이상으로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게 된다면 이것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균형을 향해 돌아가겠죠. 감정과 몸이, 에너지가.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내경의 최고 신법이 뭔지 아십니까? 염담 허무하라. 희노애락을 모두 잊고 허무 상태로 존재하라. 염담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허무한 상태로 존재하라. 텅 빈 상태로. 그러면 진기, 참된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온다. 진기, 종지, 진기가 따라온다. 그러면 이게 황제내경의 16자 요결입니다. 신법, 제일 신법입니다. 염담 허무하라. 염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무하게 텅 비워라. 희노애락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칠정을. 그러고 나면 에너지도 감정도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나면 진기종지, 참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신내수, 그런 식으로 정신이 안을 단단하게 지키면 병안 잘해.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황제내경의 신법이에요. 중용의 신법은 뭡니까?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너의 중심자리요.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는 것은 조화로다. 중심과 조화만 이루어라. 그러면 희노애락을 넘어선 자리를 둘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몰라 못하시면요. 황제내경이건 한의학이건 유교건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만 아셔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희노애락을 실제로 조화롭게 쓰실 줄 알아야만 병도 고치고 여러분이 올바른 양심적인 이성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힐링, 양심 힐링의 핵심 원리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기법은요, 다 이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각에서 이 철학 힐링, 양심 힐링의 중요성을 아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 먼저 다스려 보십시오. 내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에너지와 몸도 평화를 찾고 건강을 찾는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나는 몰라 했는데 병이 나왔어. 나는 다 잊어버리고 놀았더니 오히려 병이 나왔어. 암 걸렸는데 신나게 해외여행 다니고 왔더니 암이 줄어들었어. 이해되시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못합니다만 각자 조건이 다르니까. 염담 허무했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가 샘솟고 진기가 샘솟고 마음이 편안하다면요. 여러분 안에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주의 더 완전한 로고스가 여러분 몸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그 조건에 따라서 구현이 더 된 사람, 덜 된 사람이 있어서 병이 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마음이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완벽한 조화를 못 이루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 괜찮다 하시고 그래서 그 괜찮다라는 말에는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 거죠. 몰라.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날이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 몰라 하고 스스로에게 우주의 그 완전한 힘, 균형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퍼지게 스스로에게 허용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어요. 어떻게 맡고 있냐면 지금 뭔가 고민하고 계시죠. 뭔가 기뻐하고 계시죠. 뭔가 분노해 계시죠. 뭔가 슬퍼 계시죠. 뭔가 두렵죠. 불안하죠. 이게 맡고 있어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한 5분씩 하고 되도록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울함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우울증 걸리겠죠. 분노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온갖 스트레스에 빠져서 삶이 재미없겠죠. 두렵고 불안하겠죠. 강박증이 생기겠죠. 뭐 하나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하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잘 쓰시기만 하면 되지. 이거는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잘 써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시려면 항상 참나의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인의지의 고차원의 에너지와 로고스가 여러분 몸과 마음에 구현되게 허락해 주세요. 저차원적인 로고스에 집착해서 자신의 본래의 그 근원, 순수한 근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참나 상태, 몰라 하고 순수한 참나 상태 5분만 있다 나오셔도
생각도 감정도 몸도 모두 균형을 향해 가고 있게 됩니다. 얼마나 더 균형을 이룰지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허용해주면 스트레스, 분노, 우울함 잠시 잊어버리고 쉬시는 동안에 우주가 와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고쳐놓는다는 요 힘을 믿으셔야만 제대로 된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철학 힐링, 개인이나 사회가 모두 제대로 된 힐링된 다스려진 삶을 살게 하고 싶다면 각자가 노력해서 내려놓고 명상하고 내 양심에 흡족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자잘한 문제들도 하나씩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똑같아요. 이거 못해서 힘들어집니다. 선악 따지지 않고 완전한 우주의 로고스를 구현하려고 안 하고 작은 나의 욕망, 내 개인적인 욕망, 어떤 계급의 욕망, 어떤 이익 집단의 욕망만 구현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두려움을 사회 전체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오래되면요 계급화돼요. 신분사회로 가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금 더 새로울 일이 없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된 일이에요. 한 왕조가 일어서면 모두를 위해서 이 왕조를 세웠노라고 선심을 많이 써요. 그러다가 몇 대 안 지나서 이제 계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쳐요. 밑에 신분이 함부로 올라올 수 없게. 왜냐? 내 부귀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에고가 희노애락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이거 새로운 일이 하나도 아니죠, 이 얘기가. 내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좀 가난한 집 애들 없이 사는 애들이 너무 올라오는 거 싫어요. 그래서 시험제도도 모두 다 바꿉니다.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쉽게 하기 힘들게 바꾸게 돼요. 조선왕조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양인들 다 과거 볼 수 있었어요. 좀 이제 시대가 좀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인들은 농사 짓느라고 과거 못 봐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나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과거도요. 3대가 급제 못하면 양반 대우 못 받아요. 조선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양반으로 있을 때 그럼 어떻게든 내 자손들이 양반 될 수 있게 장치를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에고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게임 전체가 불공정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신분사회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빈부가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빈부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회인데 요즘 복지 얘기하면 눈 막 빨갛게 뜨고 이 양극화되면 안심하고 양극화가 돼야 내가 위쪽에 있다면 내 자식들도 미래가 보장되는 거. 이게요 한의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불타오르고 배가 서늘해져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한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죽어요. 개인의 원리나 집단의 원리나 똑같아요. 음양의 이치는. 우주의 로고스는 똑같습니다.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이 한의학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수승화강.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고 뜨거운 불을 내려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가 나라 전체가 깨져버려요. 그때쯤에 보통 외세가 침입하든 자체적으로 망하든 어떤 식으로도 왕조는 망합니다. 역사책 보시면 다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 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망하는 데까지 한 몇백 년 걸렸는데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라 그리고 뭐 온갖 정보가 빨리 도는 시대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요,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옛날 역사책 보면 이런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밀란이 꼭 일어나요. 밀란이 일으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제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땅을 좀 주라. 농사도 안 짓는 부자들이 땅 다 가져가서 우린 먹고 살 게 없다. 즉 생업이 힘들다. 일정 소득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 애를 낳을 수가 없다.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런 비난이 쇄도할 때쯤에가 이제 나라가 이제 힘들 때예요. 지금 이 사회는 제가 봐서는 지금 글이 접어들고 있어요. 자꾸 제도가 교육제도만 해도 바뀌는 거 보면 자꾸 좀 수상한 쪽으로 바뀌어가요. 우리 때 그냥 왜 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됐죠. 지금은 복잡해서 부모님들이 애들 지도도 못 해줘요. 수많은 그 시험 전형과 어떻게 들어갈지
예, 부모님들이 아시나요? 수많은 스펙이 중시되고, 스펙은요, 돈 있는 사람이 쌓기가 더 좋죠. 이런 얘기들 좀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빨갱이라고 싫어합니다. 내 재산 혹시 뺏어갈까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냐?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예, 진보는 나라 전체를 걱정해서 나라를 좀 바꿔보자는 게 진보고, 보수는 나라 전체 지금 이대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새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주의자들이지. 그냥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이지. 이해되십니까?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가 이 땅에 나와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시스템 이대로 가는 게 옳은 것 같다 하는 분이 보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바꿔봅시다 하면 진보입니다. 온건파와 개혁파가 보수와 진보의 본뜻이지, 내 새끼 내 가정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보수니 진보니 나눌 그런 그 가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중증이 걸리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사회 전체도 이 병을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든 빈자든 가난하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건 내려놓고 양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에 대한 도리인가? 내가 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에 대한 도리인가? 내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에 대한 도리인가? 그러면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사회도 힐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사회를 못 고치면요, 그 안에 개인들은 계속 아프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프시는 게 또 여러분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여러분도 아픈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건강해지시기 위해서는요, 사회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유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비법은 하나예요. 내려놓음과 양심. 몰라와 양심,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걸 힐링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아시고 연구를 하시면, 명상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만큼 이 사회가 밝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시고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나아가 이제 사회도 밝아지고 인류도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강의 하나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에서 좀 더 부연하자면, 희노애락이 지금 이 에고 차원에서 보시면요, 이 참나가 등장하면 희노애락이 균형을 찾겠죠, 저절로. 그런데 이 에고 차원에서도 균형을 회복하려고 끝없이 우리 무의식에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참나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꾸 균형을 찾게 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으시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많은 심리학자도 연구했겠지만, 이 동양적으로 봐도 이 낮에 못 푼 희노애락, 지금 균형을 잃어버린 희노애락을 잠자는 중에라도 균형을 맞춰 놓으려면 꿈속에서 놀랄 일도 당하고 슬플 일도 당하고 하면서 희노애락이 아까 오행, 상생, 상극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뭐 놀란 감정, 슬픈 감정 뭔가 겪으셔도 그런 차원에서 참나가 나의 희노애락을 균형을 찾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작업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의식 너머에 초의식이 등장하면 꿈속에서도 예지몽도 꾸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이니지의 그 발현을 느끼기도 하고, 더 고차원적인 균형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 꿈속에서의 또 다양한 감정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꿈에서 겪어야 했을까? 뭐 예지인가? 하는데 예지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면 예지 맞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변화들은 크게 보면 이 감정의 균형을 맞춰 놓으려는 우주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